안녕하세요. 아틀란시안의 다양한 신제품과 새로운 기능, 활용 사례를 보셨고 많은 정보와 영감을 얻어가시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아틀란시안 클라우드가 쓸만하구나, 도입을 검토해보자 하는 생각이 드셔갖고 회사 동료와 협의하고 상사를 설득할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리게 되시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건 바로 아틀란시안이 보안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대응하고 있는지,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고객의 비즈니스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인 아틀란시안 제품은 어떤 방식으로 보안을 통제하고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정광섭입니다. 저는 에이펙에서 솔루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왜 클라우드에서 신뢰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관리는 물리적인 위치와 소유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에 서비스를 구축하면 데이터와 관리 책임은 모두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사용자가 데이터의 소유권자이지만 관리 책임은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간 공동으로 분담합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23년까지 기업 전체 워크로드의 70%가 클라우드에서 실행될 것으로 예측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공급자를 선택하는 것은 비즈니스를 전개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클라우드를 채택할 경우 기업이 얻게 되는 주요 성과 중 하나는 데이터 보안 강화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서 신뢰는 시큐리티뿐만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프라이버시, 릴라이러빌리티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아틀란시안 클라우드를 고객이 신뢰하기 위한 기본은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관되고 다양한 규정과 규제를 준수하고 이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틀란시안은 신기능 개발보다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더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제품 전반에 걸쳐서 잘 설계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규제 산업에 종사하거나 대기업 고객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산업군을 망라하고 아틀란시안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고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도입으로 서버 관리, 보안 패치, 앱 운영 등 기존 관리 업무에 드는 시간을 절약하고 더 필요할 경우 보안 계층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틀란시아는 고객이 신뢰를 얻기 위해 그간 클라우드 제품에 많은 투자를 진행했고 이 장표에서는 그간의 노력 중 중요한 지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보안과 클라우드에 집중한 시기로 다수의 보안 전문가를 고용하고 팀을 강화하고 기존 소스코드 베이스를 클라우드에 적합하게 재작성했습니다. 2018년에는 클라우드 전반에 걸쳐서 중앙 집중식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기 위한 아틀란시안 액세스라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액세스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아틀란시안 조직 전반에 걸쳐 보안 지침과 프로세스를 구현하기 위한 보안 개발과 취약성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90%의 시스템에서 엔드포인트 모니터링을 구성해서 인프라 보안을 강화했고 21년에는 EBA나 베이핀, 히파 같은 다양한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인증을 통해서 고객이 믿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틀란시안의 클라우드 로드맵은 더 많은 기능과 보안 규정 준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틀란시아는 신뢰를 얻기 위해서 3가지 접근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안을 고려한 설계로 모든 제품은 보안과 데이터 정보를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설계하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력한 보안 정책 및 보안 관행을 기반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이 활용할 수 있는 보안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제공하여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틀란시안 클라우드의 기술 스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업계를 선도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인프라스트럭처로 사용하며 미국,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리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AWS 인프라 위에 멀티 테넌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성했으며 각 테넌트 간 데이터는 격리되어 있습니다. 아틀란시아는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최소 권한을 기반으로 운영합니다. 각 마이크로 서비스는 각자의 데이터를 갖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만 인증이나 인가를 수행합니다. 당사의 서비스 아키텍처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테넌트는 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는 같은 샤드넷 테넌트를 분리해서 갖고 있으며 테넌트의 데이터는 해당 테넌트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각 마이크로 서비스는 자체 AWS의 RDS를 갖고 있으며 다른 테넌트의 RDS에 접근할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각 마이크로 서비스별 인증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다른 테넌트와 이 기능이 꼬일 일이 없습니다. 고객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서 AES 256 이상의 강도를 갖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를 합니다. 데이터 암호화에서 알고리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암호화 키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마존의 HSM 기반의 매니지드 서비스인 KMS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TLS 1.2 이상을 사용하며 안전한 통신을 위해서 강력한 키 동의 알고리즘인 PFS를 사용합니다. 보안 위협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아틀란시아는 여러 가지 보안 관행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고객 데이터 접근에 대해서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보안 모델을 적용했으며 물리적 통제와 접근 통제를 수행합니다. 만약 기술 지원 등의 이유로 아틀란시아 직원이 고객 데이터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지만 접근할 수 있으며 고객 지원이 끝나면 자동으로 접근이 차단됩니다. 그리고 상시 보안 테스트를 위해서 아틀란시아는 모의 해킹팀인 레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 전문가나 기관에서 보안 버그를 찾으면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버그 바운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주기적으로 보안 평가를 수행하며 결과와 점수표를 컴플런스 페이지로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마다 외부 전문 침투팀이 모의 침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서 보안 아키텍처나 제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단 모의 침투 결과는 외부에 공개될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임직원에게 보안이 최우선이라는 그 문화를 구축했습니다. 아틀란시아 내 보안 관행에 대해서 제가 겪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사 초기에 학습을 위해서 사내의 여러 자료를 둘러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라 이슈 할당이 되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확인해 보니 여러 자료를 조회하다가 제가 한 지라 이슈의 첨부 파일을 다운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파일에 개인정보가 있으니 언제까지 삭제하라는 지라 이슈가 생성이 되었고 담당자는 저로 할당되어 있었습니다. 아틀란시안 직원은 모두 맥북을 사용하며 젠프라는 MDM을 통해서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안팀은 주기적으로 직원의 PC를 스캐닝해서 보안 취약점이나 보관된 개인정보를 찾고 봇이 자동으로 지라 이슈를 등록해서 저렇게 삭제 기간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측은 보안 관련한 스코어보드로 주기적으로 개인정보의 보관 여부, OS 업데이트, 아마존 웹서비스 액세스 키 관리 등 중요한 보안 팩터 등을 자동으로 검사하고 봇이 자동으로 컴플런스 페이지에 위반 사항과 담당자를 기록하고 공유해서 지속적으로 보안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안 침해는 발생할 수 있다는 마인드셋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여러 관점이나 방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유용한 방식입니다. 아틀란시아는 이를 기반으로 사고 감지 및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해서 선제적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보안 침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보안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고 유형에 대한 대응 플레이북을 작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중요한 부분은 비즈니스의 연속성 및 재복구일 겁니다. 아틀란시아는 이를 서비스의 중요도 및 복구 필요성에 따라서 복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각 시스템을 4티어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백업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백업에서 정상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 분기마다 백업 및 복구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도 보안 사고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마인드셋으로 장애 발생 시 고객 영향도를 최소화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운영 계획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틀란시아는 고객에게 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규제와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있으며 여러 인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에 맞게 아키텍처나 보안 정책, 내부 통제를 개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하는 산업군이나 법인이 위치하는 지역에 따라서 각각 다른 규제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틀란시아는 다양한 국가 및 산업의 규제와 컴플라이언스를 충족합니다. 아틀란시아는 ISO 27001, 27018,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 결제산업 규제인 PCI DSS, 헬스케어 산업 규제인 히파 등 다양한 규제를 준수합니다. 아틀란시아는 클라우드 사업자로서 이런 다양한 신뢰 업무를 총괄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2명의 CTO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 CTO라고 하면 테크니컬 오피서를 생각할 텐데 저희도 테크놀로지를 담당하는 라지브 라잔 CTO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을 거쳐서 최근에 합류했습니다. 두 번째는 트러스트 오피서를 맡고 있는 에드리안 루드윅입니다. 아틀란시아 CTO의 총괄하에 고객의 신뢰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보안 활동을 수행하고 클라우드에 발생하는 침해 사고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법적 근거하에 사용자의 데이터를 요청할 경우 이런 처리 내역도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서 철저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종된 지 오래된 힙챗과 빗버킷이 2016년에 침해 사고를 겪은 이후로 아틀란시아의 핵심 클라우드 제품인 지라나 컴플런스, 지라 온라인은 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치프 트러스트 오피서 산하에 트러스트와 시큐리티만 전담하는 200명 이상의 직원을 배치하고 보안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시큐리티와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트러스트 엔지니어링, 트러스트 컬처 앤 트레이닝, 프로덕트 시큐리티, 모의 해킹 등 전문 보안 업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CTO 산하의 보안 관리팀은 아틀란시아 안에 3가지 보안에 대한 접근 방식 중 보안을 고려한 설계와 보안 간행에 기반한 플랫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틀란시아의 제품 개발을 담당하는 R&D 조직도 내부에 트러스트 팀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팀은 보안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R&D 팀은 3가지 기능에 집중하고 있는데 먼저 아이디 관리 및 접근 통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 사용 시에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용자 계정을 탈취당했을 경우 중요한 비즈니스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더구나 클라우드는 접속 정보가 있을 경우 임의의 지역이나 시간대에서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계정 유출에 대한 우려는 지극히 타당합니다. 아틀란시안 액세스는 이런 고객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엔터프라이즈용 보안관리 제품으로 다양한 보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로 엄격한 패스워드 생성 규칙, 변경 주기 설정 등 더 강력한 패스워드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디 패스워드는 유출에 취약하기 때문에 중요한 비즈니스 데이터를 보호하려면 싱글 사인온과 멀티팩터 인증이 더 적합한 방식입니다. 액세스는 애저 AD나 원 로그인 같은 외부 IDP와 쉽게 연동할 수 있으며 스킨 기반으로 자동으로 유저 프로비저닝을 수행하여 계정 관리를 단순화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이 입사나 퇴사 등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IDP와 연동하여 아틀란시안 클라우드 제품에 계정을 등록하고 접속 권한을 주거나 계정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를 사용하면 패스워드 대신 싱글 사인온으로 중요한 비즈니스 데이터 접근을 제어할 수 있으며 또는 OTP 기반 투팩터 인증을 이용해서 사용자 인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R&D팀은 정보보호, 보안 기능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 여러 부서들이 각각의 SaaS 서비스를 사용하고 회사 중앙의 IT 부서가 이런 사실의 존재를 모르게 되는 섀도우 IT는 현대 기업 환경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아틀란시안 액세스는 섀도우 IT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메인 클레임을 필수 기능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도메인으로 사용 중인 모든 아틀란시아 서비스를 자동으로 발견하여 관리자 콘솔에 추가함으로 아틀란시안 클라우드가 기업 내 섀도우 IT가 되는 문제를 방지합니다. 만약 계정이 노출되어 데이터 유출이 발생한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해당 계정을 중지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격자가 어떤 데이터를 조회하고 다운받았는지를 조사하는 일이 될 겁니다. 아틀란시안 액세스는 오딘 로그 기능을 제공하므로 계정 생성이나 삭제, 또 컴플런스 페이지 보기, 편집, 지라 이슈 생성, 보기 편집 같이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벤트에 대해서 감사 로그를 제공하므로 관리자는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향후의 일을 검토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스플렁크 등을 이용해서 기업 내부에 별도의 사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틀란시안 액세스는 REST API로 오딘 로그를 내려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API와 연동을 통해서 클라우드 사용에 대해서 사내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하여 가시성을 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보안 측면에서 API 연동은 액세스 토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틀란시안 액세스는 자동으로 토큰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더 안전하게 API 토큰 관리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장소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모바일 단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라 이슈를 장애를 등록하거나 관리하고 컴플런스 페이지로 장애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구성한 경우 컴플런스 지라 앱의 활용 빈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액세스를 사용하면 파일 저장, 화면 캡처 방지, 앱 사용 시 생체 인증 강제와 다른 앱과 공유 차단 등 다양한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모바일 정책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내망에 컴플런스와 지라를 설치해서 사용할 경우 내부망에서만 연결이 가능하도록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보안상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도 마찬가지로 허용하는 IP 대역을 지정하여 인가받은 IP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면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아틀란시안 액세스는 이런 IP 허용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이디 관리와 접근 통제, 정보 보호를 통해서 더 안전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성했지만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탐지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기 위해서 규제 산업에 종사하는 고객들은 더 많은 요구사항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카즈비와의 연동입니다. 아틀란시아는 현재 대표적인 카즈비 제품인 메가피사의 M비전을 지원합니다. 카즈비와 연동하면 기업의 중앙 IT 부서에서는 보안 가시성을 확보하고 더 세밀한 접근 통제와 안전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으며 위협 탐지가 가능합니다. 아틀란시아는 현재 다양한 카즈비 제품과 연동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온프렘보다 훨씬 더 보안에 강하지만 다양한 보안 연구원들과 보안 전문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IBM의 연구에 따르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발견된 보안 취약점 개수와 위험도는 누적 2,500개 이상이며 5년 전에 비해서 비율은 150% 이상 증가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개발된 제품과 기술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클라우드 취약점은 오픈소스의 취약점으로부터 발생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이런 취약점이 발견되면 제일 먼저
문제에 대한 정보를 받고 모든 고객의 서비스를 패치할 수 있으므로 온프레미스에 대해서 제로데이 공격에 노출될 소지가 매우 적고 아틀란시안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픈소스의 취약점이 발견되면 패치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틀란시아는 오픈소스 생태계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취약점 발생 소지를 줄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틀란시안의 CTO 트러스트 오피서는 리눅스 파운데이션 산하의 오픈소스 시큐리티 파운데이션의 이사회 멤버로 가입했습니다. 오픈 SSF에서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취약점이 발견되면 몇 분 안에 빠른 시간에 픽스를 할 수 있게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훌륭한 보안 도구를 오픈소스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서 적용하여 오픈소스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고 다양한 보안 간행과 보안 모범 사례를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오픈소스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취약점을 방지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한 후에 운영 시간이 줄어들고 제로데이 취약점에 대비할 걱정이 줄었다는 고객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루시드 소프트웨어는 서버 운영에 드는 시간이 기존 온프레미스 대비해서 25% 감소했고 EMC 인슈어런스 같은 경우에는 로그4j 취약점 같이 예정에 없던 보안 관련 문제 때문에 긴급하게 기존 계획을 수정하고 리소스를 투입할 일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클라우드로 전환을 계획하셨다면 이관에 드는 기간과 절차가 궁금하실 겁니다. 이는 다음 세션에서 데이빗이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온프레미스에서 설치형을 사용 중이시고 클라우드로 전환하실 거면은 현재 사용 패턴과 데이터, 플러그인 등 여러 단계의 분석 업무와 이관 작업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전환을 계획할 때 사내에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볍게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럴 경우의 문제는 클라우드에 새로 만든 인스턴스는 온프레미스에서 운영하는 인스턴스와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로 동작하고 회사의 모든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온프레미스의 자산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내 컴플런스에 있는 그 페이지를 클라우드에 있는 지라에서 참조할 수가 없고 반대로 클라우드에 있는 지라를 사내 컴플런스에서 참조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틀란시아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를 연결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터널이라는 플러그인을 개발했습니다. 이 플러그인은 기존 컴플런스나 지라 서버 또는 데이터 센터에 설치를 하고 아틀란시안 클라우드 IP를 방화벽 허용 목록에 추가하면은 클라우드에 있는 인스턴스와 온프레미스를 애플리케이션 링크를 이용해서 쉽게 연결하여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으므로 쉽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평가하고 테스트하고 클라우드 시대에 맞게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보안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 관리, 앱 운영, 보안 패치 등 보안 강화를 위해서 사용했던 시간을 클라우드 환경을 신뢰하면 중요한 비즈니스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아틀란시안 클라우드 도입은 조직의 목표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이니셔티브로 클라우드 보안과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